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혼자 지내는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BJ 방송 활동을 하던 시절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고 있고, 혹시나 방송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2년 전쯤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당시 지인의 추천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50명이 안 될 정도로 적었고, 거기다 후원도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그저 감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나이라는 닉네임의 시청자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입장을 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10만 원이란 큰 돈을 후원하면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에 들어와 매번 후원을 하기 시작했었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큰 돈을 후원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저도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이 넘도록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사나이라는 시청자가 제게 솔깃한 제안 하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100만 원을 후원할 테니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말이었죠. 개인 카톡이라고 해봐야 단순 연락 정도일 뿐이니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때까지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을 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100만 원 후원이 터졌고, 저는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할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저는 시청자에게 쪽지로 카톡 아이디를 건네주게 되었죠. 그리고 사건은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방송을 한 지 3개월도 안 된 신입에다가 제 스스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난 뒤부터 사나이라는 남자는 밤마다 연락이 왔었는데, 저를 불편하게 하는 개인적인 질문들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만 날아오곤 했었죠. 그때 제 마음은 제 방송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큰 후원을 매번 해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성의 있게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사나이 시청자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매번 후원을 하는지 문득 의문점이 들어 카톡으로 물어보게 되었죠. 사나이 오빠는 30대 초반에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의아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그 시청자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것도 아니라 뭔가 여유가 많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사나이 시청자와 점점 친해졌고,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을 만큼 거리낌 없이 지냈었죠. 그렇게 한두 달이 더 지났을 무렵 사나이 오빠가 만나자며 데이트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조건을 듣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나이 오빠의 제안은 하루 데이트를 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준다는 말이었고, 제가 수락을 하면 선입금 1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솔직히 돈을 받고 데이트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거진 일주일이 지나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때 보이스톡으로 사나이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도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일단 전화를 받고 뭐가 됐던 결정을 내려보기로 했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고작 반나절 데이트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빠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너 방송 즐겨 듣는 팬으로서 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10시 전까지는 집에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오빠 말 알겠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사나이 오빠와 밤을 새우는 것도 아니고 낮에 잠깐 만나서 데이트만 하는 건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 주 토요일 아침
사나이 오빠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밌게 보내고 오자는 마음을 먹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었죠. 며칠 뒤 저는 사나이 오빠와 약속을 잡은 카페로 향했고 사나이 오빠는 제가 생각한 느낌과 많이 상반되는 이미지였는데 두꺼운 목소리와는 다르게 일명 해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마른 체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다음 코스는 저녁 겸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고 저희는 근처 술집으로 이동을 했었죠. 모처럼 나와서 술 한잔 하니까 진짜 좋다. 난 매일 일만 하는 사람이거든. 뭐 앞으로도 너만 괜찮으면 우리 가끔씩 만나고 그러자. 어?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나이 오빠는 상대에게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9시쯤 술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꾸만 사나이 오빠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초면에 집 주소를 공개하는 게 영 찜찜하기도 해서 결국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그 뒤로 2번 더 만났었는데 그때는 돈을 받고 만난 건 아니고 사나이 오빠에게 인간적인 정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간단히 밥을 먹고 헤어진 적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 오빠가 제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죠. 야, 너 지금부터 오빠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너도 어차피 방송하는 이유가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말인데 너 일본 가본 적 있어?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내가 아는 형님이 일본에서 방송 쪽으로 사업을 좀 크게 하시거든? 혹시 네가 생각이 있으면 일본에 가서 촬영 하나만 할래? 내가 알기론 촬영 한 번에 거의 돈 700 정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일본이요? 무슨 촬영인데요? 너도 알다시피 어차피 BJ로 성공하고 싶으면 노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살짝 노출이 있는 촬영이긴 한데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 그 후로 사나이 오빠에게 오는 연락은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송을 끝내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 사나이 오빠에게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이 날아왔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었죠. 그 사진은 그 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원룸 건물의 외관 사진이었는데 사나이 오빠와 헤어질 때 저는 항상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고 주소를 공개한 적도 없어서 너무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뒤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을 했었지만 사진 한 장으로 신고를 했다가 괜히 일만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 그냥 사나이 오빠를 차단해버렸고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송도 쉬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방송을 쉬다가 오랜만에 근황이나 전할 겸 방송을 켜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방송을 못해서 그런지 제 방송을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에게 쪽지가 꽤 많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쪽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닉네임 윤블리라는 시청자가 닉네임 사나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서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쪽지가 하나 와 있었죠. 그걸 보고 윤블리 시청자에게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고 제가 쪽지를 보내고 약 이틀 정도 지난 뒤 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자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게 되었고 만약 제가 돈에 혹해서 따라갔다면 젊은 나이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란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러니까 윤블리라는 시청자는 1년 전까지 저처럼 BJ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저처럼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사나이 오빠가 방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후원을 하다가 제가 겪은 일과 흡사하게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고 그 계기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서로 편하게 잘 지내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한날은 사나이 오빠가 해외에서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섭섭치 않게 돈을 챙겨준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고 고민 끝에 해외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겸 사나이 오빠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던데 거기엔 약 1년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조건에 해외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들은 회사 자산으로 환원되며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수상한 내용이었고 그걸 보고 좀 꺼림칙하다는 생각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끊임없이 연락이 왔고 심지어 차단을 하면 다른 카톡으로 집 주소와 사진까지 보내면서 협박을 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쪽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온 상태라 이미 이쪽 조직을 따로 내사 중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나이 오빠인 줄 알았던 사람은 진짜 사나이가 아니었고 같은 조직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 조직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해외 원정을 나가 기본적인 성매매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법 영상까지 찍어 유포하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좀 쓸만하게 보이는 신입 BJ들에게 큰손인 척 접근해 신뢰를 쌓은 다음 BJ 여성들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돈을 버는 그런 끔찍한 조직이었죠. 그리고 조직 일원 중 한 명이 상대 여성을 미행해서 집 위치라던가 자주 가는 장소 또 주변 지인들까지 조사하고 다닌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사나이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고 제게 쪽지를 보냈냐고 물었더니 본인도 이 일을 겪고 난 뒤 시청자들에게 다 터놓고 방송을 접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팬이었던 시청자 중 한 명이 제 방송을 보고 있었고 뭔가 예전 상황과 비슷한 의심이 들어서 본인에게 제보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걸 알고 나니 여기서 끝이 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방송은 절대 하지 않고 현재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그만둔 이유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호의가 어디까지 진심이고 어디부터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인터넷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끔찍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